소액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잘 응하지를 않아요. 자회사 주식 가치는 굉장히 오르고요. 지주회사의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뭔가 사실 좀 손해보는 느낌이 들게 되는 거죠. 축구로 비유하면 홀란드랑 은바페를 갑자기 호날두랑 바꾸자 그러면 이제는 안 바꾸거든요. 생활산업부 기자 이원우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유통 분야 출입하고 있는 생활산업부 이원호 기자입니다. 지주회사로 전환된다는 말, 이런 거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 많이 듣게 돼요. 이거에 대한 개념이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지주라는 말 자체가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주식을 소지하고 있다 이런 뜻인데요. 회사 이름에 홀딩스 들어가는 경우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정 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우리가 지주회사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A라는 회사가 있고 이 A 회사가 B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이랬을 때 A 회사가 모 회사가 되는 거고요. 엄마 회사, B 회사는 자회사, 아들 회사가 되는 겁니다. 이때 만약에 이 B 회사가 또 다른 회사 C를 지배하는 구조다. 그러면은 A 입장에서 B 밑에 C는 손자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지주회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2021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총 168개의 지주회사가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중에 약 30%에 해당하는 48개가 대기업 집단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특히 그 IMF 즈음을 해서 보면은 그 이전에는 기업들 사이에 이 지배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회사가 사정이 안 좋아져서 무너진다 이러면 도미노처럼 완전히 줄도산이 나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좀 더 단순하게 만들자, 그래서 투명하게 딱 세팅을 해놓고 지주회사 체제가 서서히 확대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첫 번째 장점으로는 각자 잘하는 영역에만 딱 집중을 해가지고 좀 더 효율성을 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사업별로 자회사를 여러 개 둬요. 예를 들면 하나는 식품, 하나는 가구, 하나는 패션 이렇게 딱 구성을 해놓으면 특정 회사의 위험이 다른 계열사로 전이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장점으로는 세제 혜택이 또 있습니다. 지주회사들은 자회사로부터 발생하는 그 배당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받지를 않게 되고요. 근데 이 반대로 단점도 한 세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배력이 이 지주회사로 너무 과도하게 쏠린다. 이렇게 되면 자칫 경영권을 남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거. 돈이 엄청 많이 깨져요. 일반적인 회사를 운영하다가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자회사로 흡수하려는 그 회사들의 주식을 일일이 다 사야 되니까. 세 번째로는 그 이전에 비해서 규제가 굉장히 좀 까다로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자회사 말고는 다른 국내 계열사의 주식들을 보유할 수도 없게 되고 부채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더 타이트하게 좀 가져가야 된다. 경영 기조를.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그 현대백화점 통합 지주사를 예를 들어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게 최근 그 현대백화점 주가가 굉장히 요동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구조 개편안이 있었는데 이렇게 지주사를 재구축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공정거래법상에 지주회사는 상장사인 경우에 그 상장사인 자회사의 지분을 30% 보유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분을 정리한다는 게 하루아침에 되질 않아요. 내일 너 지분 15% 나한테 보내 이런 게 안 되는 구조거든요. 이 현대백화점 그룹의 지주회사인 현대 GF홀딩스가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지난 3월에 출범을 해서 앞으로 한 2년의 기간에 지분 구조를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요. 이달 초죠. 그 7월 달에 현대 GF홀딩스가 그룹의 핵심 자회사인 현대백화점 그리고 현대그린푸드를 주식을 사들여서 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서의 요건을 만족하겠다, 충족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룹의 정지선 회장 그리고 정교선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이 두 핵심 자회사의 주식을 다 보유를 하고 계세요. 오너 일가다 보니까. 그러면 이분들의 자회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팔아. 그러면 이 지주회사에서 그 대가로 지주회사의 주식을 줘. 그러면 이 지주회사에 대한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높아지게 되겠죠. 이 주가에 대해 움직임도 좀 바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 관련해서 주가가 굉장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주회사에서 이 자회사가 되려는 그 회사 주주들에게 제가 몇 월 며칠에 그 회사 주식 얼마에 살게요라고 딱 발표를 했을 때
소액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잘 응하지를 않아요. 왜냐면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이 지주사 전환 사례가 있었을 텐데 이때를 보면은 이 특정 시점이 도래할 때까지 자회사 주식 가치는 굉장히 오르고요. 주가가 오르고 지주회사의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이 자회사의 주식 굉장히 똘똘한 유망주 같은 녀석인데 얘가 뭔가 다른 좀 더 가치가 떨어져 보이는 애랑 바꾸기가 사실 좀 손해보는 느낌이 들게 되는 거죠. 축구로 비유하면 홀란드랑 은바페를 갑자기 호날두랑 바꾸자 그러면 이제는 안 바꾸거든요. 손해보는 장사기 때문에. 현재 경영권을 강화시키긴 했지만 주가의 움직임은 예상과는 달리 반대로 되고 있는데 현대백화점 그룹의 사례가 살짝 특이한 게 대상이 되는 그 두 회사의 주가가 완전히 반대로 지금 움직이는 상황이거든요. 현대백화점의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일반적인 경우처럼 점점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현대그린푸드는 얘가 자회사로 편입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떨어지거든요. 나름대로 좀 이유를 살펴봤는데 백화점 주식의 경우는 그 이전에 지주회사 관련돼서 불확실성이 꽤 있었어요. 이번에 현대 GF홀딩스로 단일화를 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됐다. 그렇다 보니까 기관의 자금이 대거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현대그린푸드는 이번에 정말 안타깝게도 수해도 있었고 그리고 국제 공유 물가나 이런 것도 굉장히 꾸준히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원가 부담 때문에 식품주가 전체적으로 안 좋아요. 그런 영향이 더해지다 보니까 현대그린푸드의 주가는 살짝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이런 게 업계에서 분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또 이런 또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다시 한번 이 자리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